과연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특히 한 가문의 운명이란 단 한 사람의 선택만으로도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조선 왕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결정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주팔자가 오갔고 각자의 인연을 점쳐보는 궁합이 맞춰졌으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듯 태길이 이루어지곤 했죠. 우리는 오늘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했던 설계도이자 나침반과도 같았던 사주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가족과 왕조의 운명을 엮어갔는지 그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층이 수백 년간 매달렸던 사주라는 문화적, 심리적 현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운명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왕실의 흥망성쇠가 사주와 얽혀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왕실에 드리워진 운명의 서막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조선의 왕실은 건국 초기부터 이 사주팔자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수준을 넘어섰죠. 왕실의 사주는 곧 왕조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가의 대운을 점치는 거대한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고풍스러운 서재에서 사주책을 펼쳐든 학자들과 관상감 관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숙연한 경외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사주단자 하나가 왕조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죠. 특히 왕세자나 공주와 같은 왕실의 핵심 인물들이 혼례를 치를 때면 이 사주팔자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졌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을 뽑는 간택 과정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주단자가 오가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들이 왕실의 혼인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 가장 먼저 그들의 사주단자가 은밀히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자에는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8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관상감의 전문가들은 이 글자들을 분석하며 후보들의 운명을 아주 세밀하게 읽어냈습니다. 과연 이 사주가 왕실의 번영에 길한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흉한 기운을 품고 있을지 국가의 안위를 걸고 들여다본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자신의 복을 빌고 앞날을 점치기 위해 사주를 보았겠지만 왕실의 사주풀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왕조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점치는 도구였으니까요. 왕실의 사주는 곧 국운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셈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한데 모여 사주풀이 결과를 놓고 깊은 고뇌에 잠기곤 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왕실의 사주를 풀이하는 관상감 관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긴장감 넘치는 그림 같았을 겁니다. 최고 권력층이 이처럼 미지의 힘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왕조라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나침반처럼 사주는 그렇게 조선 왕실의 운명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미래를 넘어 한 왕조의 운명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강력한 문화적 장치로서 사주는 그렇게 조선 왕실의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왕실의 혼인이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닌 왕조의 대를 잇고 국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이해한다면 사주팔자와 궁합이에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라는 강력한 설계도가 과연 한 세대의 삶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주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넘어 마치 강물이 지류를 만들어내듯 한 세대의 결정이 다음 세대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죠. 역사를 커다란 강물에 비유하곤 하는데 왕실의 사주는 그 물길을 바꾸는 둑처럼 작동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 이를테면 왕위 계승 갈등이나 주요 혼인, 심지어 국가적 위기까지도 이 사주적 해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왕이 후사를 얻지 못해 왕실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역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왕실은 어김없이 사주를 통해 해답을 찾으려 했죠. 단순히 개인 운명을 넘어 가문의 대운이나 왕조 전체의 운명을 점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주가 폭넓게 활용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왕실 어른들은 자손들의 사주를 꼼꼼히 살피며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배우자를 고르거나 중요한 날짜를 택일하는 등 모든 결정의 순간에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왕실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죠. 예를 들어 어떤 왕자의 사주에 재물운이 약하다고 풀이되면 상인 가문과 혼인시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국운을 좌우할 강력한 기운을 가진 왕녀의 사주가 있다면 그녀의 혼인은 더욱 신중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주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점수를 넘어 시대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중요한 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왕실은 사주를 통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려 했고, 때로는 복잡한 정치적 결정을 사주의 섭리로 포장하여 반대 세력의 저항을 무마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역사의 연대기 속에서 왕실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주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죠. 한 가문의 족보나 가계도를 펼쳐놓고 세대별 사주를 대조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선대왕의 사주가 후대 왕자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특정 왕실 인물의 사주가 왕조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들이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사주책을 읽는 선대왕과 그 사주가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후대 왕자의 모습이 교차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운명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왕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뿐만 아니라 가족과 왕조의 사주를 함께 보며 그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했으니까요. 사주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며 때로는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대 사람들의 깊은 숙고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단순한 미신을 넘어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문화적 의미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 왕실이 수백 년간 사주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설계하려 했지만 결국 역사는 왕실의 예측과는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주가 개인과 가문의 운명을 엮는 강력한 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경랑 앞에서는 결국 하나의 해석에 불과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중요한 결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주는 단순한 점수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운명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그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적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놀라움과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그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적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놀라움과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주에 대한 깊은 탐구와 문화적 믿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만 머물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사주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한 세대의 선택과 그로 인해 결정된 흐름이 다음 세대의 운명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연결고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후계자 한 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사주팔자는 이미 가문의 미래와 촘촘히 얽히는 실타래가 되었죠. 어떤 왕자의 배우자를 간택할 때 단순히 개인의 궁합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이 왕실의 대를 잇고 나아가 왕조의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모든 가능성을 사주를 통해 미리 가늠하고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한 세대의 왕비가 될 인물의 사주가 혹여 왕실의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울까 염려했고
반대로 길한 기운을 가진 사주는 가문의 대운을 활짝 열어줄 희망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이처럼 왕실의 사주는 단순히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를 넘어 가문의 대운이나 왕조의 운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마치 한 집안의 족보나 가계도를 펼쳐놓고 세대별 사주를 꼼꼼히 대조하며 지난날의 흥망성쇠가 어떤 사주적 흐름과 맞닿아 있었는지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려는 듯 보였죠. 이는 개인의 삶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실이 사주에 매달렸던 모습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혹은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란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왕과 신하들이 한데 모여 왕조의 사주와 당면한 상황을 대비하며 해답을 찾으려 고뇌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합리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사주가 문화적 거울처럼 활용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주적 해석은 당대 사람들에게 단순한 점수를 넘어선 삶의 지침이자 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었습니다. 한 왕조의 흥망성쇠나 주요 사건들이 사주적 해석과 어떻게 엮였는지 조명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길을 열거나 닫았는지, 그리고 왕조 전체의 명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왕실의 깊은 서재에서 사주책을 펼쳐든 선대왕의 모습과 그 사주가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후대 왕자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차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운명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왕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뿐만 아니라 가족과 왕조의 사주를 함께 보며 그 연결고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했으니까요. 사주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며 때로는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대 사람들의 깊은 숙고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단순한 미신을 넘어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문화적 의미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 왕실이 수백 년간 사주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설계하려 했지만 결국 역사는 왕실의 예측과는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주가 개인과 가문의 운명을 엮는 강력한 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경랑 앞에서는 결국 하나의 해석에 불과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중요한 결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주는 단순한 점수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운명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그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적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놀라움과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과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과연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요? 조선 왕실이 수백 년간 사주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설계하려 했던 그 간절한 노력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분명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실의 모든 치밀한 예측과 설계가 무색할 만큼 때로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죠.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대한 혼인과 후계 구도 속에서 수많은 사주들이 오가고 궁합이 맞춰지고 태길이 신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결과는 인간의 의지나 당대 왕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경랑은 사주가 제시하는 안정적인 길과는 또 다른 자신만의 거친 궤적을 뚜렷하게 그려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아무리 미래를 손안에 넣으려 해도 결국 자연과 역사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주가 한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한 가문 전체의 대운, 이나 왕조의 운명까지도 엮어내는 강력한 연결고리였음은 분명합니다. 왕실의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수많은 사주 기록들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시대가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단지 하나의 해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점치고 다가올 기륭화복을 미리 알아내어 대비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반영된 고도의 문화적 체계였을 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운명의 설계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해석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중요한 결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주를 단순히 미신적인 점술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문화적 믿음이자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의 보고였으며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으니까요. 왕실의 주요 인사들이 사주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그 해석에 따라 삶의 방향과 중요한 정책 결정을 조정했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사주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참으로 놀라운 문화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사주 이야기는 운명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그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우리는 사주라는 거울을 통해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불확실성에 용기 있게 대처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운명은 이미 정해진 대로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능동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유의지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사주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미신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과 미래를 탐구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사주팔자라는 오래된 지도를 통해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과연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지의 길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